자산은 뭐 지금 한 130억 이 정도 될 텐데 올해 14채를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4채를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14채를 샀어요. 14채를 샀다고요? 올해? 네, 1월과 2월 달에 걸쳐서.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네, 올해 2022년? 올해 2022년 와 1월 달과 2월 어디 달. 사는지 좀 알려주시나요? 네, 처음으로 산 거는 이제 이 구도가 진짜 오랜만인데 제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거든요. 지금 열심히 저희 분신을 데리고 보이나요?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Don't wanna take it slow. Just wanna let you know. Ready to spend some time.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슬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아, 지금 제가 이제 건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진짜로 직장인 건물주세요. 이 건물을 저도 처음 보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설명 좀 드리고 건물 같은 것들 직장인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거 좀 보시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직장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 건물 단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게 진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서울에 보면은 원룸 건물들이 많아요. 아, 네네. 원룸이나 뭐 주택 형태로 된 건물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건물들은 이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계시거든요.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실제 투자 금액은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적고, 그러니까 주거 형태의 건물은 매입하기가 그래도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상업형 건물이면은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업형 건물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낮았을 때는 투자하기가 좋았고, 맞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태라서 조금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네, 가능한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 투자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도 지금 가는 건물도 매입할 때 37억 정도 주고 샀는데, 네. 근데 37억은 뭐 다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네.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이제 건물에 한 50분 정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보증금이 대략 한 그 당시에 한 18억 정도. 그리고 대출이 나왔어요. 대출이 있죠. 대출이 원래는 한 9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추가 대출이 더 돼가지고 1억 5천을 더 받았어요. 와. 대출을 한 10억 5천 정도 받았나?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건물 대출하고 합치면 한 3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37억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거의 6억에 사신 거. 그렇죠. 6억 정도에 산 거고, 그리고 이제 대박이다. 취등록세가 있어요. 취등록세가 1억 7천이 있는데 그렇게 저도 현찰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취등록세는 또 카드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 납부로 카드 3개를 분할을 해가지고 샀고. 근데 네. 그러면 37억이면은 거의 땅값일 것 같은데 맞아요.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주택으로 돼 있는 거는 종부세에 해당하니까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도 그걸로 이제 뭐 세금도 내고, 자산은 뭐 지금 한 130억 이 정도 될 텐데 자산은 키웠지만 이제 현찰은 들어오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현금 흐름. 그렇죠.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자산이 네. 크다 그래도 뭐 팔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건물을 매수를 한 거고, 이제 건물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면 한 135억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금 흐름이 지금 들어오니까 어쨌든 뭐 세금도 내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 건물을 매수를 하는 게. 그 당시에 매수를 할 때는 37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0억 이상은 할 것 같아요. 그때 매수했을 시기가 언제였어요? 한 2년 전에. 2년 전. 2020년. 그때 딱 육아휴직 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근데
육아휴직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네네네. 육아휴직이 2018년에 썼는데 그때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육아휴직이었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좋은 게 계속 이제 회사 생각만 하다가 딱 나오면 이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머리도 네. 좀 굴리고 리프레시도 하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산 것도 이제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거든요. 강남 아파트를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죠. 돈이 없는데 샀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네. 뭐 보증금 11억에 네. 대출을 9억 이렇게 해서 20억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을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그때 살던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하나가 있었고 4억 5천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은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매수를 하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총 대출이 9억에다가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11억 그래서 11억.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금까지 해가지고 아파트를 20억에 산 거죠. 진짜 와. 자기 자본 없이. 그게 지금 34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이제 2018년도. 2018년도에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머리를 쓰고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산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책을 내야 되겠다고 그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이제 조금 있잖아요. 육아휴직 하니까. 그래서 네. 짬짬이 뭐 밤이나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써가지고 2020년도에 그 책을 조금 더 다듬게 되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육아휴직이에요. 2020년 육아휴직은 했는데 월세 흐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매수를 하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책을 다듬고 2021년에 제가 첫 책이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네, 여러분 제가 가져왔어요. 마침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박 과장은 어떻게 5년 만에 120억을 만들었나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직장인의 마인드에서 되게 잘 써져 있는 거예요. 가슬러님이 어떻게 투자를 시작했고 어떻게 120억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되게 실행력이 엄청 좋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그쵸. 제가 실행력 하나 진짜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친구분이 상계동인가? 맞아요. 추천을 맞아요. 해가지고 갑자기 거기 달려가서 맞아요. 아파트를 사셨다고 네, 깜짝 네. 놀랐거든요. 그날 임장을 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때 처음으로 가서 아파트를 보고 그날 당일날 새 채를 딱 보고 바로 계약을 했죠. 네, 그때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셨어요. 그쵸? 맞아요.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약간 위기도 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은퇴를 하면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허리 디스크도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아우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투자를 뭔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젠틀파파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좀 전수를 받고 얘기를 좀 듣고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제가 뛰어들게 된 거죠. 투자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약간 자가 마련을 위해서 옥수동에 맞아요. 아파트를 한 채를 사시고 맞아요. 이걸 사고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느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우연히 나 아파트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너 어디 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상계동을 한번 가봐 이렇게 말을 한번 던졌는데 그냥 그때 투자자가 아니신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산 거예요. 이게 저는 진짜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120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좀 많이 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한 종부세 한 6,500만 원 정도 내고 네. 그다음에 재산세 한 1,500인가 하여튼 2,000 가까이 냈어요.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이 조금 넘게 냈거든요. 세금을. 네.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인데 그거를 작년에 뭐 8천만 원 넘게 내고 올해는 뭐 더 나갈 것 같아요. 1억이 넘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아 이거를 이제 나의 투자는 이제 끝난 건가? 이제 강남 아파트도 팔고 이거 뭐 다 세금 때문에 뭐 숨도 못 쉬겠고 막 그쵸.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아 이게 아니다. 그냥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를 조금 처분을 하고, 그래서 뭐 두세 채 정도 이제 처분을 했고, 그중에 이제 돈이 나온 일부를 가지고 올해 14채를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14채를 샀어요. 14채를 샀다고요? 올해? 올해 1월과 2월 달에 걸쳐서.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2달에 걸쳐서.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네, 올해 2022년? 올해 2022년 와. 1월 달과 2월 어디 사는지 좀 알려주시나요? 네. 일단 종부세를 많이 냈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런 투자는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산 거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대방역 쪽에 있는 대방 그렇게 쪽에 말해줘도 괜찮은 있는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와, 잠시만요, 여러분. 엄청난 근데, 정보입니다. 네, 네. 대방 쪽에 거기 이제 물량이 많아요. 아산, 아. 네, 아산 배방 이쪽이 네. 물량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섣불리 들어가라고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뭐 내공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 저는 그 아산 쪽에 입주 물량 자체가 많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도 거긴 아직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네. 사실 버틸 수 있으신 분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2채를 계약을 했고, 그리고 저 말고도 뭐 되게 유명한 다른 투자하시는 분도 몇 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2채를 이제 계약을 했고, 그거는 이제 5억 3천이거든요 분양가가. 근데- 오피스텔이요? 그쵸, 오피스텔인데. 뭐 3룸인가요? 그쵸, 아파트 같이 나와 있어요. 그쵸, 아파트를 아파트죠. 매수하셨구나. 네. 그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저는 원래 오피스텔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는 네. 실제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조도 잘 빠졌고 진짜 아파트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네. 처음에는 막 미분양 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나중에 보면 미분양은 없고 다들 이제 이게 완전히 뭐 주거 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다른 것보다 이제 투자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일반 사업자를 내게 되면 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오피스텔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5억 3천만 원이 분양가긴 한데, 네.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한 1,800만 원 정도? 그거밖에 들어가지 진짜요? 않아요. 네, 처음에 계약금 10%를 내니까 5,3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부가세를 3,500만 원 환급을 받아요, 나중에. 아, 나중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추가 계약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건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고, 물가도 이제 네네. 고물가 시대고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2번째래요 우리가. 아, 물가 진짜요? 상승률이. 네네. 그래서 네. 모든 물가 가치가 다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큰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오피스텔. 이런 형태는 5억 3천만 원의 가치에 내가 2천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니까, 충분히 베팅을 해서 몇 년 묵혀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채를 매수를 했고, 네네. 그리고 다른 거는